채널 경남은 6월 4일 지자체 선거를 맞이하여 군수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서천수 전 경상남도 농수당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오늘 인터뷰 주제는 서천수 그는 누구인가? 그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채널 경남 인터뷰석에 오셨습니다. 서 국장님을 존경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서 국장님 진면목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서 국장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할까요?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부모님 아래서 자라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는 1950년도에 우리 한국의 명산인 지리산이 있는 마천면 등구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형적인 농부로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양가 다 살아 계시는가요? 예,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어머님만 지금 살아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제가 태어난 지 3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어머님과 저희 형과 제가 함양으로 업으로 이사를 나와서 지금까지 그 학교를 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릴 적에 부모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데 그 당시 어머님은 연세가 얼마셨지요? 예, 그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은 28살이었습니다. 그래 혼자 되어 가지고 저희 형과 저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28세 나이라면 참 젊은 나이인데 정말로 우리 국장님을 키우시고 형제들을 키우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다 했습니까? 예, 저도 참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머님이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저도 참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머님과 같이 함양에 업으로 이사를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큰 집과 같이 한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 형제가 놔두고 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어머님께서는 시장에서 행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얼마라도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 행상을 하고 그렇게 저 두 형제를 키워왔습니다. 시장의 행상이라면은 지금 요즘 시장에 가면 노점상. 그렇죠. 어떤 장사를 했습니까? 그때 이제 길거리에 놓고 파는 것이 가게도 변변치 않고 혼자서 한다기보다도 동업으로 해서 옷가지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밥도 해놓고 기다리고 또 저도 밥을 해먹고 다니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참 고생은 이런저런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은 추억으로 좀 생각이 되지요. 네. 누구보다도 지금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 되는데 잘 모시고 계십니까? 글쎄 말해도 저는 참 제 나름대로 모신다고 하는데 또 부모님, 어머님 마음에는 어떨런지 잘 모르겠고 또 주위에서 또 어떻게 봐줄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하기는 곤란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따님이 28세에 혼자 되었다면은 아버지로서 시집가라 할 정도로 그런 나이인데 정말로 참 그 부모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죠. 예, 저도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요즘에 그런 삶을 살겠느냐. 그래서 저는 참 잘해준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제 마음 속에는 어머님을 존경하고 잘못이 된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그 소리를 처음 듣는데 정말로 부모님한테 누구보다 특별히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 잘 모셔야 되면 앞으로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예. 잘 돼야만이 더 잘 모시지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주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는 뭐 역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다면서요. 그 가난했던 시절을 그 회상해 보시면은 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한 말씀 더 해보십시오. 그 상상으로. 예, 제가 함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주중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자랑 같지만은 함양초등학교에서 진주중학교 가는 것은 아주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주중학교를 가서 학교를 다닐 때 또 어머님께서 아들 따라가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래서 진주로 같이 어머님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생활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담은 학비라도 보태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고 그래 다닐 때 이제 학교를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사실은 어머님이 처음에 그 시작하는 걸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어머니가 좀 늦어서 밖에 쭉 나가보고 시장에 가까워서 가보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시장을 파하고 짐을 싸는 그런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지만 그때 그것을 보고 제가 같이 짐을 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후회스럽고 그 당시에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님이 저렇게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내 왜가 그걸 못했을까? 한 이런 참 후회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다시 어머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좀 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뭐 나이가 10대라면은 어머님이 노점 생활을 하고 할 때는 좀 부끄럽겠죠. 예, 사실은 막 그런 마음이 제가 좀 가슴에 있었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후회되죠. 맞습니다. 죄송하다고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어머님, 오늘 이런 방송에서 그 당시의 저희 모습, 제가 했던 행동을 너무나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면은 어머님이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학교 다닐 때도 공부 성적은 어느 정도 썼습니까? 예, 저는 이제 함양초등학교에서 한 전교 1,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중학교 들어갈 때 각 학교마다 입시를 그 시험을 봐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함양 시골에서 진주로 가보니까 진주에는 서부 경남, 하동남에 모든 인재들이 거기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막 상위 클래스에는 막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때요? 예. 그리고 그 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지금 현재 보면 진주 고등학교라면 명문고인데 전국적으로 정말로 이름 있는 학교입니다. 그 좋은 인맥 관계를 가지고 뭐 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주 고등학교 하면은 나름대로 그 명문 고등학교고 또 우리 동문들이 전국의 어느 정계, 관계, 사업 모든 쪽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 생활 그 40년을 하면서 중앙과 또 우리 경남 도내와 인대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 동문을 찾아서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만큼에는 우리 동문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 우리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우리 그 관에 보면은 진주고 출신 중에 뭐 검찰에 가장 총수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관계는 좀 어느 정도 관계가 됩니까? 그 김진태 총장님께서는 지금 검찰총장님으로 계시는데 사실 저의 후배입니다. 후배고 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총장님께서는 같이 입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에 학년은 달로 다니더라면은 잘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같은 동문으로서 같은 이제 이 진고인으로서 우리 가끔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함양 군수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공직 생활을 2009년도에 마감을 하고 우리 함양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 제가 배운 것은 행정입니다.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배웠던 그 행정 노하우를 우리 함양에 투자를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2009년도에 명예퇴직을 하고 함양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함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는 추워도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예, 제가 진주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대학 진학을 못하고 그 당시 바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예, 공무원을 시작을 하고 제일 첫 발령을 받은 데가 또 제가 태어난 곳 마천면에서 공무원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국가관이라든지 뭐 이런 행정이라는 걸 잘 모르고 우선에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공무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락에 출장을 가고 이장님들 만나고 또 지역 주민들 만나고 뭐 제일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참 재미가 났어요. 주민을 상대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또 이제 그 군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군을 입대하고 난 이후에 3년간 복무를 하고 와서 다시 복직을 하고 그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공무원 이걸 제대로 해서 빨리 승진을 하고 뭔가 공무원으로서 꽃을 한 피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국어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마천으로 가게 된 동기는 본인은 희망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천 고향 땅으로 가게 됐습니까? 그 당시는 제가 마천을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시기를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뒤에 알아보니까 그 군 인사 부서에서는 고향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발령을 냈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는 몇 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졸업을 하니까 21살, 20살 정도 됐을 겁니다. 21세에 돼가지고 그 근무하다가 군 입대했네요. 군 생활은 어디서 했지요? 군 생활도 제가 참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저 대구의 54단에 입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훈련이 6주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총검술이라든지 뭐 이런 해가지고 교육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 1등이 이제 사단장, 2등이 교육대장, 3등이 이제 중대장 이렇게 표정 제가 교육대장 표창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중대에서 불러가지고 너 희망지가 어디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함양에 또 있다 보니까 제일 희망지는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부산에 뭐 어디 공병대 갔습니까? 어디 부산에 그 당시 군수기지 사령부? 병기 탄약 사령부 병기학교. 병기학교가 지금 반여동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후반기 교육입니까? 예, 후반기 교육 왔어요. 예. 저는 이제 좋다고 갔는데 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또 어디든지 이 배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때도 가서 이제 교육을 7주 동안 받다 보니까 성적이 좋으면은 전방으로 간다. 또 뭐 성적이 안 좋은 사람 후보로 간다. 이렇게 막 유머가 그 교육기관에 떠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탄약 수리 검사병으로서 제가 원서를 놓고 우리가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전부 다 그 영문으로 된 그런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받다 보니까 또 우연히 제가 뭐 운이 있어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운대에 그 병기 탄약 사령부 그 예하 영호일 탄약창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54단 입대는 몇 년도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73년 2년도가 그럴 겁니다. 몇 중대 나왔습니까? 그때가 7중대 나왔습니다. 7중대요.
제가 75년도 입대해가지고 제가 6중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은 사단에서. 아이고, 예, 받았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군생활도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화려했는 것 같습니다. 제 에피소드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영호일 탄약창에 근무할 때 제가 그 400개를 봤습니다. 400개를 봤는데 우연찮게 함양에 있는 애들이 그 후배들이 한 20명이 왔어요. 그래 이제 이 친구들을 어디 좀 행정병이나 좀 그한테 좀 다 보직을 줘야 되겠는데 그게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중대에 연락을 하고 그래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다 이제 그 중대 행정이라든지 서무계라든지 그런 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때부터 이 고향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이제 싹 든 것 같아요. 아 그럼 함양하면은 한 번 더 살아 보이고 그런 뭐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뭐 꿈을 꾸는 것 같네요. 그래. 좋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청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도청으로 가게 된 사유는 어떻게 도청으로 가게 됐습니까? 그래 이제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예. 복직을 할 때 마천면에 복직을 하고 한 6개월 만에 백전면으로 그 인사발령돼서 백전면에 갔습니다. 그리고 백전면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기 전입니다. 백전면에 갔을 때 태비정산 요즘 뭐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때 한참 뭐 퇴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태비정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아 이거 내가 1등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제 담당 부라에 가서 일주일간을 먹고 자고 이장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동료를 해서 태비정산 대회 1등을 했습니다. 태비정산 1등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수가 그 당시에만 지금 기억나 원종서 군수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가근면을 그 순실할 때 저희 그런 걸 보고 저 친구 열심히 하네. 그거 좀 본청으로 보내줘. 제 앞에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비정산 1등 하는 바람에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행정계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가기가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는 내무과예요. 내무과 행정계. 내무과 이제 면에서 바로 내무과 행정계로 발령이 났어요. 그 태비정산 1등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원종서 군수님이 직원의 사기 진작 또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를 막 샘플로 그렇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행정에 근무하다가 도청 공무원들은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바로 뽑지는 않습니다. 예. 시군에 있는 직원들을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 올립니다. 근데 그 뽑아 올리는 방법이 인맥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당시에는 도청에서 시군에서 도청으로 올라오는 전입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입 시험을 한 시군당 2명씩 올라오느라 이렇게 이제 그 공문이 왔어요. 행정위원이. 그래 지금 그분들이 자꾸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상호 씨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전입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박상호 씨는 탈락이 되고 제가 이제 그 전입 시험에 용기 또 운이 좋아서 그 합격이 돼 가지고 그래서 도청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 당시는 몇 급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갈 때는 그 9급이었습니다. 9급에서 돌아갔네요. 9급에서 이제 그 당시 또 이제 직급이 높으면은 또 본청에서 잘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이제 도청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누구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예, 그 당시 처음에 갈 땐 지금 그 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우리 저 행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이제 부녀아동과, 민방위과, 지방과, 양정과, 그다음에 비서실 이렇게 쭉 이제 거쳐서 갔지요. 그래, 이제 그 당시 결혼을 안 했죠. 예, 미혼 상태에서 갔지요. 그럼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한번 결혼 서터리를 한번 들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혼에 대해서. 예, 제가 도청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난 이후에 제 또 재정력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 가지고 이종 형님 집에 제가 그 밥을 먹고 다녔습니다.
그때 경상남도 네. 그 당시 그러면 마산입니까? 부산이죠. 아 부산이죠. 부산시죠. 예, 지금 창원이지만 그 당시 네. 부산에 예, 예, 부산. 도청이 저 서대신동에 있었죠. 예. 거기 있을 때 제가 이종 형님 집에서 밥을 먹고 다녔습니다. 그 이제 뒤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함성 내려오면은 어디 뭐 좋은 처녀 있으면 뭐 중멸해라 하고 이종 종수님한테 그렇게 만나려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 이제 어느 날 그 대름 우리 이제 이 사투리로 대름 그 오늘 저 시장 가는데 좀 따라갑시다 그래요 형수께서. 그래서 이제 가는 그냥 나가니까 아이고 뭐 넥타이 좀 매고 양복 좀 입고 나오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그렇게 뭐 거절할 수 없고 매고 갔는데 그 서면에 지금 그 당시에 그 양가점 백송 양가점이라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과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 그 집사람과 그 맞선을 보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은 사실 그 저 부산은행에 다녔습니다. 직접 좋았네요. 예, 부산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도청에 그 당시 이제 서기가 9급에서 이제 8급으로 됐죠.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안 사실입니다만은 그 우리 집사람의 그 인척 되시는 분이 도청의 계장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알고 보니까 그 계장님이 저 뒤를 다 좀 본 것 같아요. 저 서춘수가 어떤 사람이다. 아무래도 뭐 그 저 중매 결혼하면은 서로 또 뭐 알아볼 거 알아보고 그래. 그래서 이제 서들 보고 서로 이제 또 몇 번 만났죠. 또 근데 처갓집은 그 당시에 또 부영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도청하고 가깝고 이제 자주 만나고 또 우리 집사람 퇴근하고 나면 이제 저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4월 25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그때 76년 4월 25일입니다. 제가 75년도에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처가가 그러면 부산입니까? 예, 부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부산에 경상남도가 도청이 있었는데 그 하신 주요 업무는 그 당시 도에서는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75년도에 도청을 가서 2009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 부서를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닌 것이 뭐 평생을 그 도청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주로 한 것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감사관실에 근무할 때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제 감사계에 그 조사계장을 할 때 보면은 그 노인 한 분이 매일 그 찾아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직원들은 아이고 뭐 저 할머니는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는 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를 보고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호적을 찾아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조사계 직원 한 명을 전담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가능한 일이다. 찾아봐라. 할머니도 계속 이렇게 찾아올 때는 자기가 나는 표현을 못하지만은 뭔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해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해결해주고 나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집에 농사 지은 게 상추를 그 뜯어가지고 한 바구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그걸 먹으라 준다. 내가 너무 참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그런 이제 사례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적인 일을 봤을 때는 밑에 평 직원 있을 때는 자기가 능력이 안 되지만 이제 계장, 과장, 국장 일이 관리직이 될 때는 내가 뭔가 이거 새로운 시장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뭐 도민들 위해서 일을 해봐야겠다 그런 이제 그 욕심이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일도 또 했지만은 특히 함양군이나 우리 인근의 거창에 뭐 어떤 우리 거창군 공무원이나 함양군 공무원이나 그런 당시에 그 계시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올라왔지 싶은데 혹시 뭐 공정하게 도움을 주신 뭐 또 사례도 있지 싶은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제가 또 6급 시절에 지방과 예산계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의회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예산계에서 시군의 예산을 승인해 줄 그런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 다른 사업비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일반 교부세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함량에다가 신경을 쓰고 그 다음 번째는 산청건창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구초심 아니냐, 고향을 돌아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이 거창에도 그렇고 함량에도 그렇고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 공무원 뭐 그 당시에 의장을 지냈던 강창남 씨도 같이 그때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면 도에 있었습니까? 어디 거창군에 있을 때 있을 때 그럼 우리 강창남 의장한테는 도움 쪼개 줬겠습니다. 많이 줬죠. 많이 줬어. 이거 보면은 함양, 산청, 거창 순으로 나오는데 거창을 가장 생각을 좀 적게 했는 간데 그래요. 예, 강창남 의장님 그런 좋습니다. 예. 사례가 있고 또 제가 이제 그 과장이 되었을 때 도의 과장이 됐을 때 관광진흥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함량을 보면은 함량이 그래도 서원권 문화가 발전한 곳입니다. 함양에 서원이 7개인가 10개 그렇게 한 지역에 많이 있는 지역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걸 함양에 그 뭔가 서원권 문화 개발하는 관광 사업만 배우자 이렇게 하고 제가 직원들하고 내려와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하고 그 당시에 8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관광 서원권 문화를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까지 지금 난계 서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 80억 원 예산을 일할 때면 그 당시는 몇 년도입니까? 그 당시가 97년도인가 8년도가 그럴 겁니다. 확실한 그래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쪽 보면은 승진을 좀 빨리 했는 것 같는데 어떻게 뭐 주로 어떻게 해서 승진이 빨리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그 상당히 이제 다른 동료들보다 승진을 빠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군청에 있다가 도에 딱 가니까 아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차피 지급 공무원이 되었고 지급 공무원이 될 바에는 빨리 승진을 하자. 그것이 내 그 주간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실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처음 도청에 갔을 때는 아침 일찍 와서 책상 위에 가다 다 닦았습니다. 닦고 주인자 물 떠다 놓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 사회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저 친구 시켜놓으면 뭐든지 하더라. 이런 평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동료들보다 성진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국장 승진할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국장 승진할 때가 2006년도,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2007년도인데 그 당시 나이는 몇 살이죠, 국장이? 그 당시에 56입니까? 7입니까? 그렇죠. 제가 거기에서 이제 국장으로서 이제 그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국장으로 계시다가 군수 출마에 나섰습니다. 공직이 좀 남아 있는데 정년퇴직을 끝까지 안 하시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선거에 이래 출마를 그래 이제 그때 제가 우리가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나 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이 1년 전에 들어갑니다. 정규 퇴직 1년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2009년 말에 공로연수로 들어가든지 명예퇴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라고 하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막 깨끗이 명예퇴직을 하겠다. 그래가 나와가지고 군수를 출마하게 됐는데 도의원 출마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민선 자치 시대가 되고 난 이후에 저는 항상 이 고향을 생각하는 업무를 추진해도 그렇고 뭐든지 고향을 생각하면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함량이라고 하는 이 군이 우리 도 내의 시군 중에서 아주 열악한 시군입니다. 재정도 그렇고 지역 발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열악한 시군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평생 동안 이런 자리에 근무를 하다 보니 했으니까 우리 함량을 위해서 좀 발전도 시키고 함량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군수를 할 것을 결심을 하고 국장 시절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 도의원에 출마했을 때 그 당시 선거에서 같이 나선 군수 후보보다도 표를 많이 얻었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거는 뭐 통계적이고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몇 표를 얻었습니까? 정확한 뭐 수치는 12,000 몇백 표 될 거예요. 정확한 12,000 몇백 표인데 그 당시 군수가 어느 군수가 군수됐지요? 천사령 군수님. 근데 이철우 씨가 그 군수가 됐죠. 6.2 지방선거에서 이철우. 그렇습니까? 됐죠. 그분보다 표를 많이 얻었다는 예, 이야기가 조금 많이 얻었습니다. 많이 얻었습니까? 그리고 그 바람직한 그 군수상은 뭔가요? 그 바람직한 군수상이.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바람직한 군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목민심서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목민심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내용이 어떻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군수가 되려면은 첫째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을 사랑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저는 군수직을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일선 정부의 모든 부처의 업무를 침투시키는 또 소식은 할 수 있는 그런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바로 군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군수 선거를 두 번 하셨지요. 예. 그 두 분하고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함양에 이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선거 끝난 이후에 뭐 전국적으로 뭐 많은 뭐 참 우다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선거 뭐 패한 사람들이 뭐 고소 고발을 했느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혹시 뭐 고발했기는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그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참 함량을 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군수를 출마한 사람으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나 안 드리나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4년은 우리 함양군과 국민들을 얼룩지게 한 그런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임 군수에 대해서 고발을 했니 어떻게 했니 그런 루머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지만은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강점이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결백하고 이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루가 됐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선거지만은 그런 흑색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단호하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타 시군에 보면은 군수가 한 되면은 4년 하는데 지금 현재 함양 군수는 4년간에 몇 분이 지금 군수가 바뀌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군수를 함양 발전을 위해서 군수를 하겠다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4년 중에 지금 3분이 군수가 하고 있죠. 그렇죠. 참 정말로 이거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 일이라고 제가 참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깨끗한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 스스로 또 후보자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4년을 혼자 해야 되는데 3분이서 하는 이런 군수 선거가 되지 않게끔 이번에 정말로 깨끗한 선거를 한번 치러도록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 국장님만의 노하우,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다만 이 경쟁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제일 강점은 정념입니다. 깨끗합니다. 제가 40년 동안을 공직 생활하면서 명예퇴직 그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난 이후에 함양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국민 여러분께 참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은 저 서준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면서 중앙과 지방 어디 할 것 없이 인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맥을 활용하고 구성하지 못하면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을 따먹기 위해서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하고 거의 삿갓을 갖다 대는 거하고 다릅니다. 삿갓을 갖다 대야 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사심없이 사심을 버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은 가정도 마찬가지 돈이 없으면은 유지가 안 되고 일을 못 합니다. 내 예산 업무에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떤 돈이 있고 이거는 어느 시기에 집행하고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가져올 수 있고 그걸 제가 흔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걸 알아야 성공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강점은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저를 다 지켜봤지만은 그러한 것이 저희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도의 국장까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은 우리 산청이나 함양이나 합천이나 인근 이 지금 현재 이 군수들이 당선될 이런 분들하고도 잘 알고 계시죠. 아유, 잘 알고 있죠. 오직 함양만 발전하는 것보다도 같이 지방자치제 장들과 다 손을 잡고 같이 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이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정말로 깨끗한 선거가 해가지고 함양의 명예를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에도 그래 했지만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함양 군민에게 새해 인사와 한번 하시죠. 네. 가보년 청마의 해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렇게 새해 인사 올립니다. 가보년 청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